3에서 6개월이 오픈하고 나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달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게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혼자 다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매출을 더 이상 치기 싫어집니다. 매출 치자 하면 돈을 들여도 안 한다고 해. 그래서 정규직이랑 알바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안 구해져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람이 안 구해진다. 사람이 안 구해지는 게 당연해. 이제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인원이 또 나가면 또 교육시키고 또 나가야 돼. 이 지옥의 반복이 되니까 장사를 접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그러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타파하려면 이거부터 해야 돼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고민하시는 사장님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 관련된 세팅이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그 전 영상들로 제가 뭐 인건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자영업을 해야 되느냐 뭐 상세하게 제가 일단은 해드린 것도 있는데, 오늘은 뭐냐면 저희 점주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이 다른 분들도 다 동일하게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했던 상담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내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만들기도 해야 되고 뭐 발주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이 한다. 인건비도 한 500에서 600 정도 쓰고 있는데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이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고 인원 체계는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 제가 오늘 상담을 좀 한 2시간 동안 해드렸는데, 보통 다 이러실 거예요. 음식점을 만들게 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보통 내가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1부터 10까지 내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이게 3에서 6개월, 이 3에서 6개월이 뭐냐면 오픈하고 나서 내가 발주도 하고 요리도 만들고 인원도 땜빵 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집약된 가장 많이 하는 달이에요. 일반 평균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근데 매출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힘들어요. 뭐 처음 해서 뭐 인원을 세부적으로 세팅을 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손이 모자라면 이것 좀 해줘, 왜 저것 좀 해줘,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단계죠. 그래서 3에서 6개월이 오픈하고 나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해드렸냐면, 일단 이분은 가족에서 친척들이 오는 거예요. 친척들이 와서 하니까 이제 이게 일을 체계적으로 분담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이가 조금 어리시니까 이거를 좀 지시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이 장사를 하는 사람 사장님들도 성향이 있습니다. 보통 한마디 두마디 하기 힘들어서 내가 직접 일을 다 한다. 그리고 내가 인원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못 한다. 그리고 내가 뭘 하면 조금 부담스럽지, 이 직원들한테. 그래서 자기가 다 하는 거야. 그런 분들은 할 말 다 못하면서 감정적으로 말고 일적인 지시적으로 못하는 분들은 이게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보통 장사를 하시게 되면 내 지인, 친인척들로 구성돼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왜냐면 직원들을 뽑아봤자 계속 나가니까 직원들의 컨트롤이나 이런 직무 체계를 잘 못하셔서 나가셔서 뭐 와이프분이나 친척분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 구성의 이제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1에서 3개월까지는 웬만하게 힘들어도 버텨서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 3에서 6개월이 되면 이제 몸이 다 적응이 어느 정도 끝납니다. 자영업을 안 했던 사람들이 이 정도로 하면. 그러면 이 매장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누구나 리더는 있어야 돼요. 동업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어차피 3개월 때 동안은 잘 모르는 상태니까 같이 해봤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체계가 필요해요. 체계. 그리고 이 체계를 잡아주는 오너가 필요합니다. 오너가 체계를 잡아서 진행하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나면 보통 사람들이 습관이 형성돼 있고 더 편해지려고 하고 약간 이런 거죠. 그 밑에 있는 인원들이 오면 텃세 부리면서 더 편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보통 이때 이 순간에 이제 이거 좀 해달라 저거 좀 해달라는 가족들이나 이제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마찰이 생깁니다. 네.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관계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이런 원리를 하면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이 지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보통. 그래서 이게 3에서 6개월쯤에 거의 보통 일어나는데, 그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동업자들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정확한 오너와 정확한 직무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타개하려면 보통 이런 체계로 들어가고 이걸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정확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계속 장사를 하게 되면 반복적인 일이 되니까 이런 것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오너가 체계를 잡아줘야 되는데, 보통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오너는 제일 적게 해야 됩니다. 음식 조리를. 왜냐면 발주도 하지, 식자재도 계속 원가 절감하려고 하지, 그다음 수익성도 봐야 되지, 홍보 마케팅도 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보이는 일만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너에 대해서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면은 이거를 직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거나, 또는 몰라도 알아서 잘 흘러가게끔 해준다거나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하시던 분들은 똑같이 직원이 하는 것처럼만 해요. 그냥 문 열고 결제하고 발주하고 음식 만드는 것처럼. 근데 이 오너라는 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작은 음식점도 그 음식점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 나아가는 방향성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시스템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음식만 만드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데, 오너 같은 경우는 직원에게 분업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게. 그래서 오너가 원래 발주, 조리, 위생 청소, 마케팅, 세금 처리, 재무 처리, 손님 응대, CS 등을 보통 다 하죠. 보통 낮은 매출일수록 더 많이 다 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직원들한테 제가 떼줄 수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발주 떼줄 수 있어요. 조리 떼줄 수 있죠. 위생 떼줄 수 있어요. 네. 마케팅은 지금 떼줄 수가 없어. 세금도 떼줄 수가 없죠. 재무도 떼줄 수가 없죠. 고객 서비스 CS 떼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이 마케팅과 세금, 재무, 돈을 흘리고 순환되는 거에서 신경을 쓰면서 매출을 올려주면서
그다음에 인원 배치, 인사까지 개입이 들어가면서 요까지만 하셔도 돼요, 사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규모가 형성돼야 되겠죠. 보통 4,500에서 5,000 음식점 같은 거 요즘 시대 요 정도가 되면 요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4,500에서 5,000이 만들어지고 뚫지를 못합니다. 왜냐? 이거 다 하니까. 이거 다 하고 매출을 더 올리려 하면 사람은 한 명인데 이 여러 가지 일을 다 못해요. 5천은 작은 매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분업화가 형성이 되어야 매출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내 뇌를 비워줘야 된다. 우리 사장님들은. 일단 분업화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분업화에는 A, B, C가 있죠. 보통 A, B만 있다고 하더라도 A, B를 이 5개 중에 3개, 2개 이렇게 나눠주는 게 분업화예요. 자 보세요. 원래 사장 하나는 1, 2, 3, 4, 5, 6, 7, 8개를 관리를 했다면 사장님은 일단 다 하면서 만들었잖아. 이제 이 친구는 3개라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분업화가 돼서 얘는 이걸 맡으면서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더 잘하게끔 개발을 시켜야 돼요. 그다음 B 같은 경우도 2개만 하니까 더 낫겠죠. 그럼 나는 8개를 하다가 이제 3개, 2개만 하게 되니까 더 잘 되죠. 여기서 킥포인트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내가 놀고 먹을 수가 있어. 사장님들은 나태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처음대로. 처음부터 8개 다 하시는 게 나아요. 나머지 비어있는 것 중에 요 정도 퍼센트를 다시 채워줘야 돼. 다른 일들로. 요 마케팅, 세금, 재무, 인사들을 더 전문적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 중에 이 마케팅은 굉장히 어려우면서 복합적이란 말이죠. 마케팅과 재무와 인사와 세금은 결부돼 있단 말이에요. 결부돼 있어 이게. 돈을 예산을 형성하고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로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속 가능성이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혼자 다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5천만 원에서 이걸 다 하려고 하면 매출을 더 이상 치기 싫어집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8개를 다 하고 있다는 거는 매출 치자 하면 돈을 들여도 안 한다고 해. 아 너무 싫어요. 아, 해야 되는데 힘들어. 근데 이제 매출이 떨어지면 아 매출 떨어지는데 지는데 무쇠가 돼. 지는데 무쇠. 지는 데만 얘기를 해. 저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면 매출이 떨어질 때 인원을 더 뽑고 마케팅을 같이 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라인을 올라가줘야 내가 더 성장이 일어난다. 자, 업무 분업화되면 일단 첫 번째 비용이 늘겠죠. A, B에서 A, B, C가 되니까. 그죠? 요 인원이 비용 증대가 일어나죠. 네. 그렇죠? 그럼 보통 이게 3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풀로 근무를 하다가 A, B 안에 내가 포함돼 있어요. 네. 이게 사장님이에요. 그죠? 근데 A, B, C로 들어가면 이제 매출이 올라간다는 기준이라. 그럼 이제 C가 사장이라. 근데 이거는 반 알바야. 하루 5시간 근무. 그러면 이제 A만 더 뽑으면 돼요. 300만 원 추가야. 그죠? 네. 300만 원어치 내 피로도를 산 거예요. 매출이 그대로라고 치면. 그럼 이제 여기서 그냥 사람을 뽑아서 매출이 떨어지는데 비용만 늘어나겠네 라는 게 들어와. 그럼 이제 두 번째. 매출을 올려준다. 저 300만 원을 커버할 수 있는 매출 정도는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피로도를 또 산 것도 있으니까. 네네. 똑같이 수익률을 잡으면서 비용을 상계 처리하면서 들어가려면 최소 매출을 1,2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올려줘야 된다. 1,200만 원을 나누기 30을 하면 얼마일까요? 하루에 40만 원을 음식에 대한 매출을 올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럼 보통 2명 이상 80만 원을 친다고 치죠. ABC 하면 한 120만 원을 쳐야 되겠죠 이제. 그죠? 40만 원 올리기 쉽습니까? 라고 댓글이 달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일해야 돼요. 근데 40만 원 올려주면 5시간 일하면서 이때 일하는 거랑 똑같이 일할 수 있어요. 이게 ABC였을 때 ABCD를 하는 거랑 똑같아. 네. 모듈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루에 10시간, 11시, 12시간씩 일을 했으면 5시간이면 하루에 7시간을 버는 것이다. 7시간을 벌면 30일이면 얼마인가요? 210시간. 네. 210시간을 10개월 하면 2100시간. 그죠? 10개월간에 2100시간에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출을 40만 원 올리면 되는 거야. 이 기준에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루에 매출을 40만 원 올리기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요.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1000만 원, 1500만 원 올리려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수치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3번. 재고비용, 기타 잡비 등을 줄여야 된다. 분석해서. 네. 잡비를 줄이고 매출을 조금이라도 상승시켜서 A, B, C에서 이제 300만 원이 더 주고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죠? 이제 똔똔으로 되겠죠. 네. 그래서 이 40만 원 못 칠 수 있으니까 나머지 비용에서 줄이려고 해야 돼. 그래서 이 모듈을 일단 만들어야 돼. 네. 이 모듈을.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 스타트. 여기서부터. 네. 내가 매일 11시간씩 일을 하는데 마케팅을 더 볼 수 있나요? 아니, 힘들죠. 마케팅도 효율이 얼마나 많은데 네이버, 인스타, 틱톡, 당근 그다음에 그 게시물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마케팅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세금도 얼마나 절약하는 게 많습니까? 지원 사업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5시간 정도. 네. 여기서 1시간만 쉬세요. 2시간, 한 3시간 쉬세요. 가게를 더 성장시키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매일 2시간을 더 생각을 하면 40만 원이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5천만 원, 6천만 원 하던 사장님들은 처음부터 5천만 원, 6천만 원이 아니에요. 이런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그 매출을 계속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신력이 센 사람은 A, B 있는 선에서도 매출이 올라가요. 정신력이 센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매달 1,000만 원씩 올렸습니다. 11시간씩 일을 하고 추석, 설날에도 계속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한 3, 4년을 그렇게 일을 했는데 올라갑니다. 근데 굳이 못 하시겠어요?
됐으면 인원을 해서 내가 반쪽짜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올라갈 준비를 하세요. 왜냐면 힘들어서 못해요. 이게 받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준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내가 반쪽짜리로만 일을 하니까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직원 시스템이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인원만 한 명 더 넣어주면 돼. 내 대신에 C를 넣어주고 나는 알바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정 매출이 또 올라가면 정규직 C를 넣고 내가 알바를 또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이게 상승되면은 똑같이 직원 체계도 상승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시간을 때려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명은 3시부터 7시, 월화수는 그렇게 하고 수목금은 그렇게 하고, 그게 매출이 올라가면 한 명만 더 뽑아서 그 직무를 시키는 구조를 맞춰야 되고, 내려가면 한 명만 빼면 돌아가는 구조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시간대별로 인원이 다 바뀌고 하면 매출을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에 대한 구조 편성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이랑 알바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규직을 뽑아서 하면 되느냐, 알바를 뽑아서 운영을 하면 되느냐 고민하는 부분이 많아요. 자, 정규직, 알바. 비용은 이쪽이 윈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사장의 필요는 윈이에요. 지속성 윈이에요. 그 다음에 시스템화도 윈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잘 나눠져야 됩니다. 근데 성향 자체가 정규직 같은 경우는 사장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정규직이고, 알바는 사장 대신에 평균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보통. 왜냐면 알바는 그냥 돈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매장이 100만 원이 나와. 평균적으로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 그럼 여기서 내가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사장님이 들어가서 사장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을 뽑을 것이냐 알바를 뽑을 것이냐 고민이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정규직 바로 뽑습니다. 근데 이게 견해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정규직 하나 뽑으면 100만 원이 모자라요. 저는 60만 원당 한 명을 쳐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120만 원이 나와야 돼. 그럼 120만 원이 나니까 이제 정규직 하나 뽑고 바로 매출 올리는 작업을 시작을 해요. 바로. 그리고 정규직은 평균 매출을 지탱하는 인원이라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해요. 그러면 나 포함해서 몇 명 필요해요? 보통 한 3명이 필요하겠죠. 상시고용에 3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에. 네. 그럼 이 3명을 알바로 해야 되는지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0만 원에서 평균이 많이 떨어져봤자 150에서 180 수준인데, 그럼 이제 저는 정규직 2명을 잡아요. 그러면 120만 원을 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알바를 오전, 오후로 나눕니다. 이렇게. 근데 200만 원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180에서 200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 그럼 저는 정규직 3명 잡습니다, 3명. 그 다음에 매출이 230이 계속 처지거나 돌파를 하려고 하면 오전 알바를 하나 집어넣어요. 오전 알바를. 그러니까 고정 매출은 정규직으로 유지를 시키고, 마케팅을 하거나 경기가 안 좋거나 하면 알바로 조절하는 거예요. 오전 알바, 오후 알바, 주말 오전 알바, 오후 알바. 그러면 이제 음식점은 유동적이죠. 네. 보통 많이 빠져도 한 30에서 50만 원이 빠지죠. 그러면 성수기 때는 알바를 유지시키고, 비수기 때는 알바 2명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알바 2명 중에 1명을 정리해서 유지를 시키거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알바는 평균 매출에 대해서 유동에 대한 매출을 조절하는 인원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장님들이 편하면서 매출도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죠. 그럼 매출을 내가 여기서 더 칠 것이냐 더 치지 않을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조율을 하겠죠. 알바는 비용이 싸니까 넣는 개념이 아니에요. 알바는 고용에 대한 해지가 훨씬 원활하고 단기 임시 근로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성향 자체를 이렇게 쓰셔야 더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규직들은 근로 자체에 대해서, 근로에 대해 근로계약서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규직과 알바생에 대해서 개념이 있어야 돼요. 매출이 내려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변동폭이 예를 들어서 200 하는데 갑자기 100만 원 되진 않잖아요. 200만 원 치면 150에서 180 사이예요, 떨어져도. 그러니까 그 선을 이렇게 맞추셔라. 그리고 이 기준을 정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이 돼야 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인원 편성을 이제 좀 유동적으로 조절하신다고 했는데, 사람이 안 구해져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뭐 사람을 잘 구하는 팁이나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사람이 안 구해진다. 사람이 안 구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당연하다고요? 사람이 안 구해지는 게 당연해요. 이게 좀 어려운데, 사람이 안 구해진다가 네. 당연하고, 네. 당연한 기준에서 뽑으면 돼요. 어렵나요? 팁을 주면 네, 보통 알바천국, 알바몬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올리는데, 네. 자, 첫 번째, 제일 비싼 거 해라. 아, 거기도 뭐 그런 상품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비싼 거는 일주일에 14만 원, 17만 원. 그다음에 싼 거는 3만 원, 2만 원. 상위 노출, 상위 뱀이 똑같아요. 아. 상위 노출이 되면 비싸다. 그러면 차라리 3만 원짜리 한 달 하는 것보다 14만 원짜리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 글자의 옵션. 글자 옵션에서 빨간색 집어넣으세요, 그냥. 다른데 검은색이 더 빨간색이 더 잘 보이잖아요. 더 잘 보이게 하면 더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판매 기술이랑 똑같아요, 사실. 인원을 뽑는 것도. 세 번째, 다양한 플랫폼에서 뽑아라. 알바몬이면 알바몬만 하지 말고 당근, 알바천국, 알바몬, 그다음에 사람인 다 넣어서 뽑을 때 집중적으로 뽑아줘야 돼요. 대기업들 공채할 때 사방팔방 다 광고하죠. 네. 사람 뽑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네 번째, 조건을 최대한 다 적어라. 보통 내가 당연시하는 것들은 안 적어요. 식사를 준다, 4대 보험이 적용돼 있다, 그 다음에 주유수당이 적용돼 있다, 연차를 준다, 그 다음에 뭐 인센티브를 준다, 유니폼 제공한다, 휴게 시간은 정해져 있다 라고 적으면 꽉 차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런 기초 제공하는 것들을 안 주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당연히 줘야 되지만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혜택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의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적어야 된다. 다섯 번째, 연령대를 생각해라. 연령대 또는 직군.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면 여자보다 남자가 좋을 수가 있지. 왜냐면 체력이 되니까. 네. 이거 인간적으로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럼 남자를
우선적으로 뽑겠다. 그럼 이제 연령층도 20대부터 30 몇 살 때가 있지. 그럼 20대 초반은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이제 보통 사회초년생이고 술도 많이 먹고 출근을 하기가 조금 힘든 친구들이 어기는 친구들도 많겠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 군대에서 조직체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군대에 막 나온 애들이 좋겠지. 그리고 이제 24살, 25, 26을 뽑으면 이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에서 다른 직장인을 취직하지 않으면 음식점으로 오겠지. 그럼 이제 음식점에 25, 26살이 돼서 들어온 애들은 오래 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고민하고 올리세요. 뽑으세요. 저는 이거 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혼자 사는지 아니면 가족과 같이 사는지 그리고 타지방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 나이대가 비슷한지 왜냐면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더 오래 일해요. 일이 많아도 직원들끼리 으쌰으쌰하면서 이렇게 하면 힘들어도 자기들끼리 다 열심히 합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 뽑을 때 많이 뽑아라. 면접을 많이 바란 말이죠. 일주일이면 일주일 전체적으로 하고 다음 주에 연락을 드릴게요. 보통 한 명 뽑고 공고 내려. 내일 안 와. 지각해. 다시 올려. 다시 해. 연장. 돈만 나가. 뽑을 때 그냥 리스트 딱 정리하고 다 불어세요. 일주일 동안. 그럼 한 3명에서 5명 모이죠. 이게 뭐냐면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소규모 음식점은 사장님이 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경험한 결과. 내가 갑이 된다는 것은 내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수요층을 내가 모집을 해서 내가 갑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갑은 내가 선정할 수 있다. 내가 선정한 대체군들을, 그러니까 직군들을 뽑아놓고 거기 선정하게끔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역순이에요. 역순. 당장 필요하니까. 왜냐면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친구들도 대기할 때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한 명이 뽑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요. 깨알 팁인데 다음에 한번 또 상세하게 할게요. 문의 자체가 없으면 이거 두 개 많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많이 들어왔다. 근데 금방 나간다. 그럼 이 군을 만들어야 돼요. 생각하고 그리고 내 업무 체계를 정확하게 알바랑 정규직은 정확합니다. 와서 1부터 10까지 정해진 일만 하고 퇴근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정해놓고 거기서 유동적으로 업무 그 체계를 넣어가면서 하시게 되면 적응을 합니다. 처음 오자마자 빵 꽂고 고기 굽고 튀김 튀기고 하면 나가요. 왜냐? 그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힘듦이 나중에 숙련도가 됐을 때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처음 왔을 때 세 개를 다 복합적으로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6개월 뒤에도 내가 이 피로도를 지금도 느끼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금방 포기해버리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꿀빨게 해주세요. 꿀빨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 친구가 이 회사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거기서부터 직무를 맞춰나가면서 이 친구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면 오래 또 일을 합니다. 그만큼 회사를 사장님은 또 성장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야 또 더 좋은 조건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시장의 법칙이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고민하세요. 인원 뽑는 것도. 그래서 오늘은 가장 원초적인 사람 안 구해진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이 사람 안 구해지니까 뽑는 거 포기하고 내가 다 한다. 그래서 6개월 1년 뒤면 나가 떨어진다에 대해서입니다. 매출이 안 나오고 수익이 안 되니까 그만두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매출이 처음엔 됐는데 직무 체계가 제대로 안 잡히고 내가 일을 다 하다가 내가 멘탈적으로 이제 힘들고 떨어지니까 다른 추가적인 거 매출을 올리기 싫어지고 내가 그것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인원이 또 나가면 또 교육시키고 또 나가야 돼. 이 지옥의 반복이 되니까 장사를 접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도 그러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타파하려면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